안녕하세요. 몸에 좋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입찰 보증금 11억을 날린 경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경매입니다. 토지 면적은 76만 평이 넘고 감정가도 61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보면 감정가가 무거워 보이는데 평당가로 계산을 하면 평당 8천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인지 1차 때에 낙찰이 되었고 69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금을 미납을 하였고 재경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매에서는 53억에 낙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금을 미납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 몰치된 입찰 보증금이 1차 때에 6억 1천만원, 그리고 두 번째에 4억 9천만원, 보통 재경매인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이 20%로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청주지방법원은 그대로 10%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도 4억 9천만 원, 두 개를 합치면 11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매는 토지의 필지가 여기 쭉 보시면 토지 번호가 31번까지 있습니다. 이 31번까지 있는 토지를 여기 보면 물건 번호를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번에 해당하는 토지 필지는 28필지고 2번에 해당하는 필지는 3필지입니다. 이렇게 분할하여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일관해서 매각할 것인지는 재판부의 자유재량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지가 많을 때에는 여기 보면 지목도 다 다르고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지가 많은 토지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법정지상권,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분묘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그리고 아무래도 농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답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자격 취득 증명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미납을 했는지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사진입니다. 이렇게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 번호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31번까지 붙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도 이렇게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허가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 사진을 보면 분묘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입찰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사진을 보면 약간 의심이 드는 게 골프장을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골프장을 목적으로, 왜냐하면 76만 평에 해당한다면 용도가 그런 용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용도로 취득을 했으나 그 용도로 만약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했다면 잔금을 미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서 잔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슨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닥 이렇게 어려운 권리 분석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송달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채무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도 보이고요. 또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보입니다. 채무자는 이 부동산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1월 17일을 보면 최고가 매수인이 불허가 신청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은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가 다시 진행되었고, 여기 보면 5월 2일 날에도 보면 낙찰자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했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불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을 통해서 집행정지 명령까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31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31억에 낙찰이 되었고 31억에 낙찰된 낙찰자는 잔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불허가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방식 취하나 취소의 방법이 가능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리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줄여놓은 걸 보면 경매는 임의 경매로 진행이 되었고 그 경매의 원인은 여기 가등기입니다. 등기 부상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은 담보 가등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구권 이전 가등기는 임의 경매로 진행이 되었고 이 가등기는 인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구 금액이 50억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취하나 취소 작업은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입찰 보증금을 11억을 날린 사람들은 손해가 발생한 건지 한번 다르게 한번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6억 1천만 원, 여기서 보면 4억 9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낙찰 금액을 보면 31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입찰 보증금을 날리고 더 낮은 가격에 낙찰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 4억 9천을 해봐야 지금 얼마입니까? 35억, 36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3억에 낙찰 받는 것보다는 36억에 낙찰 받는 게 훨씬 싸고요. 이 사람도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싼 금액에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미납한 사람이 다시 입찰을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같은 명의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방식이 경매의 실력을 늘리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